안녕하세요. 행정사관 개업공인중개사 비상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매를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자산 증시의 기회가 되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한 법률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원 경매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법원 경매는 크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매에 참여했다가는 낙찰받고도 소유권을 잃는 등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별도의 집행권원, 법원 판결 등 이런 것을 집행권원이라 하죠.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개시하지만 강제경매는 담보 없이 채권 집행을 위하여 확정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있어야 경매가 개시됩니다. 양 절차 모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규정이 임의경매에 준용되어 압류, 매각, 배당의 기본 틀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결정적인 차이 5가지를 짚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의 함정입니다. 법원 경매라는 이름에 속지 마라. 공신력의 함정을 말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공신력의 유무입니다. 공신력이란 등기 등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힘을 공신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강제경매는 확정 판결문 등 법원이 인정한 집행권원, 즉 법원이 그 사실관계라든가 권리관계를 인정해준 집행권원에 근거하는 것이 강제경매이므로 이 강제경매는 절차적 안정성과 공신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공증, 화해조서 등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이겠죠. 반면 임의경매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직접 실행하는 절차로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건물을 증여하고 아들은 소유권 이전과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못 믿어온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채권도 없으면서 증여했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의경매는 공신력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핵심은 담보권이 무효가 된 시점입니다. 만약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즉 압류 전에 이미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거나 허위 채권으로 담보권이 원천 무효였다면 그 경매 절차 역시 무효가 됩니다. 허위 채권이란 이 예에 들어선 예를 저당권이 없는 저당권을 무효가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다면 역시 그 경매 절차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권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소멸한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흥미로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이 근저당은 허위 채권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역설적으로 그 이후 진행된 절차에는 공신력이 부여되어 매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임의 경매는 그 근거가 되는 담보권이 경매 개시 전부터 무효라면 경매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치명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채권의 아이러니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허위 차용증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임의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경락인 재산에 대한 처분 효과가 인정되어 돈을 받아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의 경매 자체는 무효이며 낙찰자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찰자, 즉 경락인이 납부한 대금으로 배당금이 교부되었고 이로 인한 경락인의 직접 손해가 인정되어 피해자 특정과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 경매의 리스크를 이런 그림으로 보면 1단계 허위 근저당 설정에서 이러한 사기성 대출로 무효인 담보권이 등기가 됩니다. 2단계로 이러한 근저당을 기초로 경매가 개시되고 임의 경매죠. 이 허위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3단계는 경매가 낙찰되고 대금이 납부됩니다. 입찰자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근저당이 무효 판정이 나게 됩니다. 무효 판정이 되었다면 즉 기초가 된 근저당이 원인 무효임이 밝혀지면 그 다음 단계로 경매 무효 및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즉 경매 전체가 무효가 되고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 임의 경매입니다. 그 다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중에 채무자의 사망 시에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인 임의경매는 사람보다는 담보물 자체의 권리를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부동산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의 절대성이 우선하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임의경매 절차는 큰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송달하고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해야 최종적인 경매의 유효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어서 경매 개시 전에 사망하면 임의경매는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강제경매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임의경매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중단되고 승계 집행문을 제출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집행 권한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집행 권한과 동일성 문제로 직접 신청이 곤란하여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하고 승계지풍문을 받아 상속인을 채무자로 지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경매 신청 시점까지의 원리금으로 배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최종 배당 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내용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중에서 이자 계산법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바로 이자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임의경매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경매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원금과 이자로 제한됩니다. 만약 경매 절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년간 지연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돈을 나눠받는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절차가 길어질수록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상당한 재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 등 계약에 의해서 담보가 실현되는 것이 담보가 설정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임의경매이고,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이러한 서류를 보고 채권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법원이 인정해줘서 이러한 집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그 다음 경매에서 중요한 송달의 중요성입니다. 두 임의경매, 강제경매 유형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절차가 있는 것이 바로 송달입니다. 송달이란 경매 개시 결정 등 법원의 서류를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 송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경매 절차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이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여도 이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 관련 지식이 있는 채무자는 이를 활용하여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합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하며 채무자, 채권자 등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 불능 시 주소 보정 후에도 불능이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법원경매라는 이름 아래 비슷해 보이지만 그 법적 토대와 규칙 그리고 그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에게 신속성을 제공하지만 담보권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법원 판단을 거친 집행권한에 기반하므로 절차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임의경매의 공신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인 사람보다 담보물에 집중하여 채무자 사망 시에도 절차 진행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 임의경매이고, 반대로 강제경매의 절차적 안정성은 채무자 사망 시 복잡한 승계 절차를 요구하지만 바로 그 안정성 덕분에 배당기일까지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경매 물건 분석할 때 단순히 가격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법적 토대가 튼튼한지
꿰뚫어 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상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